안녕하세요, 헛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국어 단어 중에서 가지다, 가져요 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어의 가지다 라는 단어는 짧게 줄여서 갖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가지다, 갖다 모두 가져요 라고 아어여요를 붙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져요 라는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책상 위에, 선생님 책상 위에 이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보여요? 네. 사탕이에요. 사탕. 사탕이 있는데 사탕이 누구 거예요? 몰라요. 그냥 여기에 있었어요. 누구 거지? 먹고 싶은데? 선생님은 이게 먹고 싶어요. 사탕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해요. 이제부터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사탕은 누구 거예요? 선생님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이럴 때 가지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럴 때 선생님이 사탕을 가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엇을 가져요. 이렇게. 자, 이 가지다 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무슨 물건을 줄 때 이거 지금부터 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거 너 가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 가지세요. 너 가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 가져. 이거 너 가져. 나의 것으로 하다 라는 의미 말고 또 자주 쓰는 의미로는 내 몸에 있게 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가지고 가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가지고 가다, 가지고 오다 할 때 그 가지다예요. 예를 들면 저는 수업을 가기 전에 저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수업에 갈 때 꼭 커피하고 같이 가요. 그럴 때 저는 커피를 가지고 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가까이 나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다 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지고 가다, 가지고 오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쓸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헛쌤이 커피를 가지고 가요. 가지고 와요. 지금 헛쌤이 커피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짧게 줄여서 가지다는 갖다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 갖고 가요, 갖고 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커피를 가지고 가요. 선생님이 커피를 가지고 가요.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비가 올 때,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가지고 가요? 네, 우산이에요. 우산을 가지고 가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자, 이 가지다, 가져요 라는 단어는 어떤 감정이나 기분을 말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좋은 감정을 가지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해. 좋게 생각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그럴 때 나는 그 사람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난 그 사람이 별로야.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좋은 감정이 아니라 네, 나쁜 감정, 안 좋은 감정.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지다랑 자주 쓰는 몇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들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면 먼저 자부심을 갖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부심을 갖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어를 잘 가르쳐요.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그걸 정말 잘해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자부심. 또 이 가지다, 가져요 라는 단어랑 같이 쓰는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부담이에요. 부담감. 이건 어떤 기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한테 갑자기 100만 원짜리 선물을 줬어요. 100만 원? 그런 선물을 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지? 나는 100만 원이 없는데. 나는 그럼 다음에 이 친구한테 어떻게 선물을 하지? 좀 마음이 불편한데. 이런 기분을 부담이라고 합니다. 부담감. 또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럴 때 느끼는 그 무거운 마음, 그 무거운 마음을 부담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갖다, 부담을 가지다, 부담감을 가지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나한테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비싼 것 같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기에, 내가 받기에 너무 좀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워. 이런 기분을 부담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감을 갖다. 이런 표현도 가지다랑 같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물을 줄 때 친구가 뭐야 괜찮아 안 줘도 돼 나한테 왜 선물을 줘 괜찮아 할 때 부담 갖지 마 그냥 주는 거야 너무 부담 가지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 너무 부담 갖지 마. 어떤 감정 이어서 예를 들면 기대를 갖다 어떤 사람한테 기대를 갖다 희망을 갖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감정뿐만 아니라 꿈을 가지다. 꿈을 가져요. 큰 꿈을 가져요. 이렇게 나의 어떤 미래, 내 희망 같은 걸 얘기할 때도 가지다, 가져요 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큰 꿈을 가져요.
큰 꿈을 가져요. 이제 가지다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어떤 모임이나 만남을 계속 하는 것을 갖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지다, 모임을 가져요, 독서 모임을 가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다. 이렇게 말하면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계속 끊기지 않고 끝이 없이 언제마다 한 번, 언제마다 한 번 이렇게 만나면 주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다.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가지다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분이나 자격을 가질 때도 가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저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다, 배에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도 아이를 가지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네, 이렇게 한국어 단어 가지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이 가지다, 가져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도 한국 사람들이 언제 가지다 라는 단어를 쓰는지, 언제 가져요, 갖고 가요, 이런 표현들을 어떤 단어랑 같이 사용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거나 잘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